제 용돈이 언제쯤 오를까요? 제 월급 언제 오를까요? 제 월급이 오르기는 할까요? 용돈과 월급 언제 오르는지 오늘 힌트를 좀 드릴게요. 월급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언젠가는 오르겠죠. 큰일 났네요. 그게 오르는 걸 기대할 수는. 치솟는 물가를 반영한 실질 임금은 처음으로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월급은 어떻게 결정되고 월급이 오를 시점은 언제쯤 되는지 준비해 봤습니다. 제 용돈이 언제쯤 오를까요? 어머니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용돈이 오를 것 같으세요? 언젠가는 오르겠죠. 언젠가는 오를 것 같은데. 채은 양이 직장인들의 마음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군요. 채은 양은 이제 용돈이 오를지 안 오를지 그거 고민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회사에서 월급을 더 줄지 덜 줄지 그거 고민하잖아요. 용돈과 월급 언제 오르는지 오늘 힌트를 좀 드릴게요. 물론 채은 양의 용돈을 결정해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모님. 어머니께 여쭤보겠습니다. 제 월급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오늘 기분 좋으니까 용돈 올려주자, 아니면 오늘 기분 좋으니까 월급 올려주자 이렇게 결정하진 않아요. 네. 예를 들어 채은 양이 간식 사 먹는 걸 주로 용돈으로 해결을 했는데 갑자기 과자 가격이 막 올랐어요. 그러면 그 용돈 가지고 평소에 먹을 수 있었던 간식을 못 먹게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어머님이 어떻게 주겠어요? 용돈을 올려주시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많은 어른들은 월급이 생활을 하는데 너무 모자른다 그러면 그 직장을 더 다닐 수가 없겠죠. 직원들이 결국 다 어떻게 되겠어요? 떠나죠. 많은 직장에서도 월급을 줄 때 생활을 예전처럼 유지하는 선까지는 올려줘야 된다. 그 기준이 있어요. 물가 상승률 가지고 해요. 그런데 회사에선 어떨 때는 월급을 팍 올려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채은 양이 아역배우가 됐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어린 나이부터 돈 버는. 그렇죠. 채은 양도 열심히 일했으니까 예전보다 뭘 더 많이 사 먹고 싶겠어요. 간식. 그렇죠. 그럼 어머니 입장에서도 우리 채은이가 또 열심히 번 돈이니까 간식도 사 이렇게 하겠죠. 용돈이 오르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요인이 하나 또 생겼네요. 일해서 버는 거. 맞습니다. 이게 회사에서도 똑같아요. 돈을 더 많이 버는데 기여를 했거나 늦게까지 일을 했거나 그런 사람들은 월급을 더 많이 주죠. 저는 아무래도 20대다 보니까 뭐 알바도 하고 이래가지고 최저임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뉴스에서 보니까 이제 최저임금이 막 10,000원 간다는 소리도 있던데. 요즘은 이제 물가 인상률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최저임금률을 좀 대폭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물가가 오르니까 가게 주인도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좀 속도를 조절하자, 뭐 이런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라나는 이 꿈나무들에게 제가 이런 비참한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전 세계에서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권과 인권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담보, 법과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최저임금을 이거보다 적게 주면 그거는 불법적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조찬 회의 때 CEO들에게 외국에 있는 ICT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하나 설명해 드렸거든요. 어떤 회사 대표님이 교수님 하면서 그 아까 사이트 좀 적어주세요 하시는 거예요. 한 달 뒤에 그분을 또 뵐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그거 왜 적어달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작은 회사를 하나 운영하는데 회사 홈페이지 좀 리뉴얼 하려고 그 업체에 찾아가서 견적을 받아봤더니만 견적이 막 올라간 거예요. 임금이 올라가서. 그래서 못하고 있었는데 근데 교수님이 2억 만리의 근로자들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고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홈페이지 같은 ICT 분야는 온라인에서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물도 온라인으로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붐업이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전 세계의 임금과 관련된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그렇다면 최저임금과 같이 우리 삶의 어떤 최저선을 지켜주는 법과 제도를 이제 다 우리가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지 그걸 엄청나게 논의하고 있어요. 이제는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시키는 게 아니라 챗 GPT한테 시키면 돼요. 저희 연구실에 석박사 과정 친구들을 채용해 줬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다른 학교 교수가 난 요즘 챗 GPT랑 일을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챗 GPT한테 일을 시켜봤어요. 네. 제가 그 일을 석박사 과정 애들 한 3명이 있거든요. 걔네들한테 일을 시켰을 때 한 일주일 좀 더 걸리겠구나라는 감이 있거든요. 챗 GPT가 15분 만에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제가 순간 걔네들을 자연스럽게 봤어요. 안 돼요. 바로 이런 일이 빅뱅이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성민 씨가 그래도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아마 최저임금 제도를 적용받으면서 어느 정도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직군은 많을 텐데 점점 줄어들 겁니다. 아유, 큰일 났네요. 앞으로 쭉 내 직업 분야를 결정하는데 외국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챗 GPT한테 이 일을 시킬 수 있는 일인지 시킬 수 없는 일인지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네요. 제 월급이 계속 오르기는 할까요? 요즘 정말 이거 고민 많이들 하세요. 최근 들어서 실질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물가는 엄청 올랐는데 회사가 그 물가만큼 내 월급을 안 올려줬거든요. 사실 올해 하고 내년까지만 하더라도 월급을 오르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전망하는 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상황이 어떠냐면 IMF를 비롯해서 국내 주요 경제연구소들 그리고 중앙은행조차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다시 집계를 하면 할 때마다 경제 성장률을 하방으로 재조정해요. 근데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기업들과 같은 곳에서 얼마나 많이 생산하고 많이 돈을 벌었는지와 상당 부분 연동되잖아요. 그런데 올 초에 생각한 경제 성장률보다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건 결국 기업들의 실적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도 결국 뭔가 이익이 있어야 월급도 드리고 뭘 할 텐데 점점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내년까지는 회사에서 뭐 파격적인 수준의 연봉을 인상해 주는 건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물가 상승률만큼은 좀 보존해 줬다 해도 괜찮은 회사다. 제가 처음에 회사에 입사했을 때 과장님들께서 좀 신입들은 월급이 얼마야? 제가 받은 거를 딱 알려드렸더니 내가 처음 신입 입사했을 때랑 크게 별반 차이가 없네? 라고 하더라고요. 월급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이유가 혹시 뭐였을까요, 이게?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구조에 먼저 진입했던 일본 같은 경우는 20년 전의 급여 수준을 계속 받고 있다 이런 회사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자꾸 그렇게 돼가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하나 있고 근로자들이 소득이 자꾸 늘어야 또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하고 맞아요. 그것 때문에 다시 고용이 살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쓸 게 없다라고 하면 국가 경제 내수가 활성화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조심스러운 지적을 해야 돼요. 기업들의 파산이나 회생 절차 신고 건수가 작년 동월 대비 50% 이상 급증했어요. 50%요? 네, 망하는 회사들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쪽 대척점인 우리나라 100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 기준까지 사내 유보금, 회사 내에 쌓아놓고 있는 돈의 금액이 1,000조 원이 넘었어요. 1000조요? 예. 기업 현장의 컨디션이 양극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도 내가 어느 회사를 다니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굉장히 엇갈려가고 있어요. 사내 유보금이 많이 쌓여있는 기업들도 많이 안 올려주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회사 아니고 다른 데 갈 데가 없는 걸 알거든요. 우리 선임님이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저 월급 좀 올려주십시오.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서 오라고 했을 때 훨씬 그 소리가 편하게 나오겠죠. 그런데 대기업들이라는 게 점점 줄어들었잖아요. 나 현대차 안 다니고 기아차 다닐래. 현대 기아차가 한 회사가 되고 쌍용차 다닐래. 옛날 같은 쌍용차가 안 되게 돼버려. 대우자동차는 없어져. 맞아요. 그럼 내가 자동차 분야의 엔지니어로서 10년 이상 이 업력을 했는데 사장한테 가서 나 옮길게요를 하는데 대안이 없잖아요. 본인 월급이 오를 것 같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크게 오르는 걸 기대할 수는 없다. 안타깝지만 1, 2년 동안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 일본 여행은 못 가거든요. 지금이라도 좀 엔화를 미리 사둘까요? 근데 이게 진짜 좋아만 해도 될 일일까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우리나라 돈을 일본 돈으로 바꾸는 거.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